그 다음에 여러분 162페이지 봅시다. 162페이지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 등기지요. 우리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지요. 근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뭡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무슨 물권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담보 물권성도 가지고 있죠. 다 배웠고. 특성 한번 봐봐요. 밑에 두 번째 줄 부동산 일부 가능하다 했죠. 도면 첨부하고, 자 거기에 보면 지분이 안 된다 했죠. 밑에 두 번째 줄에 농지에도 안 된다 돼 있죠.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요. 지분과 농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보증금의 성격도 가지면 전세권 요소고, 자 3번은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전세권의 전유분의 전세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아까 전세권도 해주다가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유분의 대지권에 관해서 전세권 등기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요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지권은 종류와 지분이니까 우리 지분의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건물에는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할 수 있지만 대지권 자체는 지분이잖아요. 지분에는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대지권 자체는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필요적 기상 한번 봐요. 전세금, 전전세금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전부일, 건물, 토지 건물 전부 나오고 일부일 때 나오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요. 세 번째 점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 일부일 때는, 또 건물의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한다 돼 있다. 뭐 첨부한다? 도면 첨부한다 돼 있는데, 자 우리 어제도 수업했지만은요, 이 기억납니까? 일부일 때 도면 첨부하는데 어제도 수업했는데요. 1층, 2층, 3층인데 여기에 PC방, 당구장, 오락실, 일부일 때 도면 넣죠. 여기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습니다. 3층 전체 학원이 있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지요.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라도 뭘 사용할 때는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했죠. 어제 수업했죠. 토요일 날. 자, 그 다음에 자 임시적 정보 한번 봐봐요. 존속기간. 전세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 있죠.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넘지 못하고, 건물은 뭡니까? 최단 기간 제한 있죠. 1년 미만일 때는 뭐로 한다? 1년 미만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위약금, 배상금 기록해야 되고, 자 디귿번 요거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금지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아이 참, 용익 채권캐요, 용익 물건캐요? 그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다 물건이잖아요. 용익 물건 하잖아. 물건인데, 그럼 전세권은요, 양도 제공, 담보 제공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마든지 양도하고 담보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되면은요, 누가 전세하러 왔죠? 왔으면 보통 계약서 밑에다가요, 특약을 집어넣어요. 거기 뭘 집어넣냐? 양도 제공, 담보 제공, 전전세 금지, 보통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걸 등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양도 제공, 담보 제공 뭐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봐요. 자, 전세권 물건입니다. 자, 내가 이분을 보고 전세권 줬어요. 줬는데 이분이 뭡니까? 전세권을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양도하냐? 후배한테 양도했어요. 후배가 누구냐 하면 절세 미인이고 하여튼 뭐 섹시합니다. 우리 남편이 걔 2층 올라가면요, 넋을 잃고 바라봐가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 못 견디겠어요.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그럼 양도 제공하는 거, 또 여러분 이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 받는 것도 집주인 입장에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원칙은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걸 특약을 걸어놓고 등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우리 이거 전세 계약서에 보통 특약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고. 근데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지요. 예외인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상권 물건이지요.
양도 제공, 담보 제공 돼야 안 돼요? 물건이잖아. 됩니다. 되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지상권에 있어서 양도 제공 금지, 담보 제공 금지 특약을 맺고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었냐면 우리 민법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란 말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척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할 때 지상권자에게 양도 제공 금지, 담보 제공 금지하면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런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상권은 그만큼 효력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에 A 토지가 있고요. B가 있는데 B가 이 A 토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이 A 토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데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전세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 공장이 잘 돌아가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또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전세권은 최장 기한이 몇 년이다?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근데 지상권은 봐봐요. 지상권 해놓으면 30년, 50년, 영구무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그만큼 물건과 같은 효력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1번. 부동산 일부일 때는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아니지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뭐라 했어요? 소유권과 무슨 권? 지상권. 자, 그 다음에 5번 있지요. 자,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자, 줄 거예요. 맨 마지막 줄.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지요. 그 5개 이상입니다. 무슨 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 누가 작성한다? 적어놔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요 공동담보 목록은요, 광의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자, 공동담보 목록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한다? 영구보관합니다.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5번. 5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했고요. 두 번째를 끝에 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지.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세권 변경 나오지요. 자, 이건 기억나지요? 여러분, 전세권 변경 등기는 원칙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권리 변경이니까. 다만 이해관계에 있을 때 이해관계에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박스 있죠. 법 73조 돼 있죠. 이거 별표시예요. 법 73조 돼 있잖아. 박스에. 별표시 하라고.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이건 어렵잖아요. 자, 칠판 봐요. 칠판 봐요.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은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A라 합시다. 자, A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이 전세금 1억이 있죠. 현재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어요? 설정자한테 있잖아. 집주인한테 주잖아요. 줍니다. 자, 주는데 9월 20일 날, 그럼 그 기간 내지요. 전세금을 나중에 기간 끝나면 얼마를 반환받아요? 1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간 전이에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지, 일부. 일부를 뭡니까? A가 뭐라 하냐면, 네, C한테 이전하겠다 해요. 그럼 여러분 집주인 같으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기간 남았는데 A가 어느 날 찾아와가요. C한테 전세금 반환받을 채권 나중에 기간 끝나면 한 2천만 원 이전해 주겠다.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이런 것도 해줘야 하죠.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있지요. 요걸 반환 받는 거 있잖아요. 요 반환 채권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 있죠. 전세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언제 하느냐면요. 언제 하느냐면 첫 번째 존속 기간이 만료 후에 해야 됩니다. 자, 존속 기간 만료 전이다, 만료 후다. 기간 끝나고 난 뒤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지체하면요. 한 3천만 원을 내가 딴 사람한테 이전하겠다. 그거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만료 후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존속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해요. 자, 존속 기간 무슨 전이라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 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볼게요. 어떻게 하냐? 봐요. 1에 1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주등기로 했어요? 부기등기로 했어요? 부기등기잖아. 무슨 등기를 했다? 부기등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등기부에요. 양도액을 기록해 줘야 돼요. 등기부에 뭘 기록한다? 양도액을 반드시 등기부에 나와야 돼요. 2천만 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양도액을 등기부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뭡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책 한번 봐봐요. 거기 박스 봐요. 등기 법 73조를 내가 그대로 적어놨는 건데,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을 반드시 뭐 한다 했어요? 기록한다 했죠. 두 번째, 이 법 조문 그대로예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한 만료 전에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 전에도 해당 전세가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하다 되어 있죠. 요 말은 뭡니까? 언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만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료 후에. 세 번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는 원칙이 공동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세권 설정자가요. 자, 이 전세권의 기간이 끝났죠.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해요. 돌려주고 이 전세권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돌려주고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에요. 소재불명이에요. 소재불명이면 공동으로 말소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소재불명이니까. 그때는 뭡니까? 공시채고, 토요일 배웠어요. 공시채고 뭡니까? 언제까지 나타나라.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권리 없애겠다. 거기 무슨 판결? 재권 판결이지요. 그걸 들고 단독 신청으로 뭐 한다? 말소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판결 말소 단독 맞죠? 혼동 단독이죠. 혼동은 뭐라 했어요, 제가? 전세권자가 집주인의 집을 사버렸죠. 그러면 자기 집에 자기 전세권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자, 됐고. 그 밑에, 그 옆에 165페이지 봐요. 무슨 등기 나와요? 저당권 등기 나오죠. 자, 저당권도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그 보통 어떻게 돼요? 돈을 1억 빌리면서요. 요 채무자의 건물이 은행에 저당 잡히잖아. 요거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이게 대부분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같고. 자, 그런데 병 한번 봅시다. 병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처남이고요. 자, 여기 매부입니다. 매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처남 어부지 따져봐요.
처남이 어느 날 찾아가요. 내 사업자금 필요하다. 1억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입장은 뭐라 해요? 1억은 없잖아요. 실제로. 누가 1억을, 몰라. 개인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통장에다 1억을 넣어놔요, 안 넣어놔요? 안 넣어놔요? 자, 봅시다. 너는 없더라도 없다 하잖아, 보통 보면. 또 그만한 돈 없다 하잖아. 없다고 이야기해요, 보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처남도 그 없다는 말을요, 없다는 말을 이미 감안하고 있잖아요. 다 왔어요. 자, 봅시다. 그럼 처남이 뭐라 하냐면, 은행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은행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1억은 내가 은행한테 빌리겠다 해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 맞죠? 자, 빌리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담보가 없잖아. 담보가 없으니까 내부 너 아파트를 담보로 놓으려고 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지요. 우리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해요? 물상보증인 카지예요. 무슨 보증인? 물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럼 요건 물상보증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채무 없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상보증은 채무는 없지요. 야가 채무 있잖아 지금. 그렇지만 내 처남이 돈을 안 갚으면 뭐예요? 물상보증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지요. 뭐는 따라요? 책임은 따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일어나오고요. 내가 잘못하다 잘못 담보 쓰다가 평생 혼수될 수 있잖아. 사업이 망하면. 이렇게 해주는데 또 옆에 마누라가 또 바람 잡아요. 야, 요번에 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아이디어가 기가 차더라. 좀 빌려주라. 동생 되면 2배, 3배로 갚을 아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돼요? 고민 안 돼요? 고민되죠? 근데 우리 그 남자들 세계는 이렇다 하더라고. 처남 매부지간에는 그래도 왜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하면 또 몇 년 뒤에 회복하면 되는데요. 제일 입장이 곤란한 게 뭐냐면, 그 신문에 한번 났대. 입장이 곤란한 게 뭐냐면, 안전된 직장에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저렇게 보증서 돌라. 이게 참 어떻게 돼요? 이게 참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부탁 들어왔을 때 참 애매하죠, 그거. 단칼에 거절하기도 그렇고 매일 볼 얼굴인데 그런 고민을 직장인도 고민이 나와 있다 보니까. 자, 이때 봅시다. 자, 들어봐. 이때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저당권 설정이나 저당권 말소할 때 있지요. 당사자가요. 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예요.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이 당사자예요. 그렇지.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이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빌리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뭐 이 저당권도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매부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자, 누가 당사자다? 물상보증인과 저당권자가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이 사람이지만요. 여러분,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부 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채무자는 적어줘야 됩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라도 등기부에는 누가 돈 빌려갔다는 거 있죠.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지 않아야 된다.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지요. 연대 채무자일 때는 등기부에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자, 등기부에는 뭐로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해요. 연대 채무자일 때는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자, 무슨 자라 기록한다? 채무자. 자, 책 한번 봅시다, 거기. 자, 네 번째 줄을 봐요. 의의 네 번째 줄.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된다 했죠. 근데 지분은 된다 했죠. 아까 했잖아. 지분은 되고. 저당권은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되지. 이 건물에 담보가치만 충분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3순위 올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저당권의 객체가 3개지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임차권은 저당권 안 돼요. 임차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정보사항 한번 봐요. 필요할 정보. 채권액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건저당권일 때는 채권의 채무계획에 기록해야 되고 채무자 표시는 내가 어떠한 경우도 생략 안 한다 했죠.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좀 봐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동함을 쳐요. 반드시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한다 되어 있죠. 채무자는 어떤 경우도 생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봐요. 주거 역시 연대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하는데요. 연대 채무자라 기록합니까? 채무자라 기록합니까?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연대 채무자라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해야 돼요. 연대 보증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연대 채무자하고요. 연대 채무자하고 연대 보증인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연대 보증인은. 자, 내가 있지요. 갑이 을한테 10억을 빌렸어요. 그럼 을은 뭡니까? 갑을 못 믿으니까 연대 채무를 세우지요. 을, 병, 정 이렇게 세워요. 세웠을 때는 뭡니까? 연대 채무자는 채무자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한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한테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뭡니까?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채무자니까. 근데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돼요? 갑이 있는데 자, 을이 갑한테 10억 빌리잖아요. 빌리는데 갑은 보니까 이 갚으려고 하기 좀 불안해요. 보증인 세우라 해요. 연대보증인. 자, A, B, C 세웠어요. 그럼 이때 봐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갑이 뭡니까? 이 사람한테 보증인한테 먼저 청구해요. 그럼 뭐라 하냐? 아까는 갚아야 되지만 요거는 뭡니까? 나는 채무자는 아닌데 왜 나한테 먼저 갚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거 최고 금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한테 먼저 하느냐? 주채무자인 을한테 먼저 알려주고 을의 재산을 뭐예요? 검색해보고 을한테 못 받으면 내한테 가라. 이렇게 최고 검색에 뭐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다시 연대 채무자 할 때는 등기부에 뭐를 넣는다? 채무자 적고 연대 보증인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 봐요. 변제기 임의적 맞죠? 이자 맞죠? 이자 맞고 이자도 임의적이에요. 근데 그 관로 한번 봐요. 관로에 줄 겁시다. 그거 중요합니다. 건저당권의 경우는 이자는 임의적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니다 되어 있죠. 아니다 되고 뭐 되어 있어요? 이자는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별도의 기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저당권은 이자가 무슨 정보? 임의적. 건저당권은 뭐예요? 임의적도 필요도 아니에요. 왜? 이자는 어디에 포함되니까? 채권 최고액에 뭐 되니까? 포함되니까.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그 밑에 토지거래가 농지시 첨부하지 않죠? 않고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자, 5번에 있죠. 4번에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인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고 저당권 이전 있죠. 소유권 이외의 전당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맞죠? 그 다음에 6번에 저당권 변경, 권리의 변경 아니에요. 그럼 권리의 변경 원칙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지. 원칙은 부기등기고 다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우리가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있죠. 5번 별표시예요. 5번 별표시 하는데
자, 여기 5번에 보면은, 자, 봅시다. 종래 건물에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물이나 종물에 미칩니다. 자,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이나 뭐라고? 종물에 미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요 5층 건물을 지금 저당권 등기 해놨어요. 근데 고의 옥탑정 지어요. 옥탑정. 부합물 맞죠? 옥탑정 지으면 저당권 변경 등기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옥탑정에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그냥 미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요. 과수원을 저당권 등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수원에 떨어지는 과일이 있죠. 그것도 저당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근데 그걸 미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특약을 맺고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등기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책 읽어볼게요. 5번에 종래 건물의 저당권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형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미친다 되어 있죠. 여기 줄 거예요. 이러한 경우 정축된 건물에 저당권 효력을 미치게 하는 뜻의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되어 있죠. 자,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이제 저당권 말소입니다. 말소고 공동신청의 원칙이고 그 기억니언이 있지요. 요거 그 토요일 날 수업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기억니언.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토요일 수업했는 거 다시 볼게요. 기억을 볼게요. 기억을. 토요일 날 수업했는 건데. 자, 봐요.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1번 저당권 등기 됐어요. 채권이 1억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자, 2번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그럼 병이 뭡니까? 요 저당권 인수해서 살 수 있죠. 그럼 요 사람이 돈을 갖고 말소할 수 있어요. 이 사면서 뭐예요? 갑이 말소시키는 조건을 살 수 있죠. 그럼 요 사람이 돈 갖고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 다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거기 기억이고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했는데 자, 봐요. 니은번 볼게요. 자, 여기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되지요. 을이 저당권 등기하고 채권이 1억이지요.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자, 1대1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지요. 이전 등기하고 채권이 1억이고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갑이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저당권자인 을한테 갚아야 돼요? 저당권의 양수인한테 갚아야 돼요? 양수인한테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병입니다. 병을 우리가 뭐라 해요? 저당권에 뭐라 한다? 양수인까지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판례가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우리 판례가 뭡니까? 요걸 말소하는 건 인정 안 돼요. 이 사람이 의무자지만. 그럼 판례가 우리 판례의 뜻이에요.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뭐하다 합니까? 촉하다 하지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주를 말소하면 부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합니다. 자,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거기 이제 7번의 기억니언이고, 그 다음에 단독신청 말소의 예외지요. 판결했고 혼동했지요. 아까 어느 사람의 사망, 죽으면 그 사람이 정면시험에서 단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행방불명 뭐라 했어요?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됐고. 자, 8번. 자, 8번이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공동저당.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을에게 20억을 빌립니다. 20억을 빌려요. 자, 그러면 20억을 빌리면은요, 여러분, 을의 입장에서는 요 갑의 건물 하나만 잡는 게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이 건물을 여러 개 잡아놔요. 여러 개 잡았습니다. 이 공동저당이에요. 처음에 2개 잡고 나중에 또 몇 개 추가해요. 예,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저당의 뜻이 뭐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개수가요, 여기 뭐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부동산 개수만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고. 그리고 이거 한번 봐요. 처음부터 여러 개 잡았죠? 그러니까 요 처음부터 잡는 걸 뭐라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 하지요. 요건 처음에 잡아놓고 3개 추가했죠?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 하지요. 그런데 여기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자, 제가 봅시다, 보게. 자, 의 봐요.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 자, 줄 거예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 그러니까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지요. 저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창설적, 주가적 나오고요. 그리고 니은에 봐요. 니은에 보면 목적 부동산의 수가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담보 목록은 디귿의 등기부 일부, 맞죠? 광의의 등기부고 연구 보관합니다. 자, 광의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 연구 보관하고,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이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해요? 등기관 작성합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9번에 무슨 저당 나와요? 건저당 나오죠. 자, 무슨 저당? 건저당.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 등기부 때문에는요, 저당권은 거의 못 봅니다. 대부분이 무슨 저당이에요? 건저당입니다. 대부분이 건저당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8월 10일 날, 이 A라는 사람이 있죠.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리고, 8월 14일 날 변제를 해요. 그 다음 8월 22일 날 1억 5천을 빌리고, 8월 17일 날 변제를 해요. 그 다음 8월 29일 날 2억을 빌리고, 8월 31일 날 변제합니다. 뭐, 이래 봅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릴 때 저당권 등기하고, 갚을 때 말소해야 되지요. 저당권 등기하고 말소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말소해야 되지요. 그럼 등기 총 몇 번 해요? 6번 하잖아. 몇 번 한다?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누가 제일 좋으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법무사가 제일 좋습니다.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하니까. 그 다음에 은행은 수수료나 좋지요. 이 사람은 뭡니까? 사업도 바쁜데 저당권 등기하러 말소하러 뛰다니는 데일 거 아니에요. 제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죠. 담보하기 위해서 결산기까지 뭡니까? 채권 최고를 적어놔요. 자, 이거 한번 봐요. 1.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 건저당권 등기하고, 채권 최고의 5억 적어 놓습니다. 결산기는 보통, 결산기는 보통 등기부 안 나오고요. 계약서에 나옵니다. 이게 보통 보면. 한 12월 한 20일 잡아놓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건저당권이 뭐예요? 결산기까지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일일이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기 때 얼마 남았냐면 여기에요. 빌린 돈이 3억이 남았어요. 요 3억이 뭡니까? 일반 저당권에 내가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뭐가 된다?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건 부종성이 완화되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건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가면서 장대 증가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맞죠? 부종성이 완화되고. 자, 필요기재사항 봅시다. A. 건저당권의 뜻과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자, 그 밑에 두 번째 좀 봐요. 이자는 어디에 포함돼 버려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밑에 설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세권이 5천만 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 최고액이 3,500만 원 선순위 건약이 있어도 다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2천만 원 후순위 건약을 설정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요. 무슨 말 해볼게요. 여기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 건저당권 등기했어요. 하고 채권 최고액 지금 얼마 됐어 그게? 3,500이죠. 미안, 소리. 전세금이 얼마 됐어 지금? 5천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아까 했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죠. 근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그럼 이게 봐요. 1에 1 건저당권 등기했어요. 이거 얼마 됐어요? 채권 최고 얼마 됐어요? 3,500 돼 있죠. 그 다음에 1에 2 건저당권 등기돼 있고 채권 최고액 얼마 돼 있어요? 얼마? 2천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요거 두 개 합산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넘어가죠. 넘어가도 이런 등기 허용해 줍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권 최고액은 빌린 돈이에요? 빌릴 수 있는 최고한도예요? 빌릴 수 있는 최고한도아니에요? 그 보통요, 5천만 원 같으면 우리 그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한 70에서 80% 정도 보고, 은행 같은 데는 60에서 70%를 봅니다. 자세한 건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실제 빌린 돈은 어떻게 돼요? 저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위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런 건전권 등기는 합산해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건전권은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자, 이거 줄 거예요. 여기도 별표시하고. 건전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요. 채권 최고액은 합산해서 단일 기록입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합산해서 무슨 기록? 단일 기록입니다. 구분해서 기록 안 합니다. 자, 구분해서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산 단일 기록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C번에 보면 뭡니까? 건저당권자가 수인인 경우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로 등기부는 뭐라고? 그냥 채무자 기록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다 됐거든요. 저당권 다 됐고 등기 실행 등기 실행 읽어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은 부기등기. 자, 뒤로 넘겨봐요. 자, 171페이지. 권리질권 나오지요. 자, 무슨 질권? 권리질권. 일단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권리질권인데,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됩니다. 질권 등기 안 돼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 휴대폰을요, 이 뭐더라 이게 갤럭시 노트가 아니고 뭐 그 앞에 나는 거잖아요. S8 플러스. 자, 요걸 전당포에 맡기고 공기계 샀다 하면 맡기고 돈 빌려주시죠. 이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 이 질권이에요. 전당포에 잡는 게 질권인데 등기돼야 안 돼요. 전당포에서 이 지갑을 이 휴대폰을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질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권리질권은 뭐냐 볼게요. 요것도 주의 좀 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에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채권이 1억이고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자, 을인데 여기서요. 저당권자 을이 갑자기요. 7월 30일 날 급전이 필요해요. 급전 한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병은행한테 찾아갑니다. 그럼 예를 물어볼게요. 병은행이 담보 없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뭐라 하냐면 내가 며칠 뒤면 20일 뒤면 갑한테 도망 채권 있죠? 얼마? 1억 있잖아. 요걸 뭡니까? 너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권리질권입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니까. 아까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건 동사질권이고 요 권리를 담보로 맡기니까 돈 빌리니까 무슨 질권? 권리질권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지?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 봐요. 1에 1 저당권 부 질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5천이고 요때 채무자 있죠. 요때 채무자 누구예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이지. 채무자 을입니다. 이 을이 누구예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이게 들리기 쉬워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 병은 무슨 자예요? 질권자지요. 질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등기 의무자와 뭐라고? 등기 뭐라고? 권리자 됩니다. 됐죠? 등기 의무자 권리자. 자, 시험에 질권 등기할 때는요. 권리자는 질권자고 의무자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입니다. 설정자가 틀려요. 저당권자고. 그리고 주등기를 했다, 부기등기를 했다. 부기등기를 했어. 근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 저당권 질권 등기할 때 있죠. 자, 요거 맞춰봐요. 인감증명을 제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감을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읽어보고 생각해봐요. 이게 몇 페이지 보느냐? 우리 인감증명 파트 한번 볼게요. 잠깐. 자, 여러분 88페이지 2번의 기억본 봐요. 2번의 기억본이 인감이 원칙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되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누구의 인감증명이에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죠. 이 원칙인데 토요일 했잖아. 원칙인데 자, 요걸 생각해 보고요. 그럼 권리질권 등기할 때 인감증명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다시 읽어봐요. 소유권자가 등기 명의일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넣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권리질권 등기할 때 인감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왜 그러냐 봐요. 이게 봐요. 지금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잖아. 저당권자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됐죠? 됐고. 자, 됐고. 뒤로 넘깁시다. 172페이지. 무슨 등기 나와요? 임차권 나오지요? 좀 쉬었다 할까요?